네,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질병 이제 쭉 배웠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질병이 뭐 광견병, 구제형, 뭐 브루셀라, 결핵 이런 것들을 쭉 배웠죠. 질병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뭐 그런 게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 이제 슬라이드에 나왔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따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했었고 이번에 또 질병을 꽤 많이 배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슬라이드가 꽤 많은 편인데 지금 이제 배우는 질병 같은 경우는 앞서서 배운 질병보다는 중요도는 약간 떨어지는 편이에요. 중요도는 약간 떨어지는 편이고 어떤 인수공통 전염병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 시험 같은데 이제 덜 나온다는 거겠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뭐 발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별로 이제 수의나 아니면은 뭐 동물 쪽에서 크게 부각이 안 되는 질병에서 그럴 수도 있고 원인은 이제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배울 질병은 중요도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질병이지만 어쨌든 공중보건학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시험이죠. 다음 주가 아닌가? 한 주 더 하고 시험이죠.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시험이 18일부터 시작되니까 아마 시험은 22일, 2주 있다가 아마 시험 칠 것 같고, 시험을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를 제가 다시 편집해서 올릴 건데, 거기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밑줄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공부할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면으로 시험 보는 과목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좀 밑줄한 거 위주로 좀 봐서 밑줄한 거 말고 다른 것도 더 나오겠지만 밑줄한 거 위주로 보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PPT를 조금 편집해서 올릴 지금 생각이고 어, 그렇게 돼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처음 이제 공중보건학의 뭐 개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서 배웠죠. 인수공통 전염병 뭐 종류 같은 것들 배웠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 어떤 게 있는지 쫙 배웠고, 그게 1차. 이게 2차 인수공통 전염병이고 2차가 1차에 비해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배울 질병은 이제, 그리고 이제 질병을 이제 쭉 한번 슬라이드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복습하듯이 또 한번 쭉 훑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다만 시간이 많이 쫓기게 된다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대면 수업을 이제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이제 실습을 조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제 생각에는 지금 한 3번에서 4번,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뭐 스케줄이 제대로 나온 건 아니라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가급적이면 그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라인병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라인병이라는 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라인병을 좀 많이 들어보는 편이에요. 동물병원에서.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라인병 백신을 맞아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근데 한국은 이 라인병 백신을 안 맞습니다. 그렇게 뭐 미국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특정 지역만 맞아요. 많이 발생되는 지역만. 저는 이제 오클라호마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은 또 라인병 백신을 안 해요. 그런데 하는 데는 또 해요. 그런 식으로 강아지 같은 경우도 라인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부분은 이런 질병들이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몇 가지만 되게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라인병 같은 경우는 라인병을 전파시키는 원인이 바로 진드기예요, 진드기. 그래서
진드기가 라인병을 전파시키고, 그러면은 진드기가 물려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진드기가 가지고 있는 보렐리아 불구도페리라는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세균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진드기가 물죠. 그쵸? 진드기가 사람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뭐 우리가 풀숲에 간다거나 그러면 물죠. 물면 이 세균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강아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라인병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라인병은 보통 그냥 감기랑 되게 비슷해요. 감기랑 비슷하게 걸리고, 뭐 보통 이제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이 대부분 이제 열이 난다든지 아프고, 그 다음에 뭐 라인병 같은 경우 관절염을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돼요. 감기처럼 그렇게 되고, 특이한 거는 이동 홍반이라 그래서 이렇게 환으로 어떤 빨간 큰 점 같은 게 생겨요. 가운데는 희고 겉에만 빨갛고 그런 식으로 흰 그 점이 생기는데, 이동 홍반에서 이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유주한다, 뭐 움직인다 해서 유주성 홍반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물린 자리에서 다른 데로 이제 이동하는 식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진드기 매개로 된 게 처음 언급이 되고, 미국에 있는 코네티컷주의 도시에 있는 라임이란 도시에서 발병을 해서, 이게 발병을 해갖고 막 관절염 같은 거 사람한테 보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류마티즘 관절염 같은 건가 보다 하고 여겨졌다가, 나중에는 이 원인이 되는 애들이 바로 진드기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진드기 중에서도 익소덱스라는 애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애예요. 익소데스 스카퓨라리스라고. 얘네들이 라인병 일으키는데 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라인병을 일으키는 진드기의 종류는 무엇인가? 익소데스. 네,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 보렐리아 불구도페리라는 세균을 이 익소덱스라는 진드기가 갖고 있다가 물죠.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아니면 동물을 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진드기가 옮기기 때문에 사람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아니면 사람끼리 직접 전염되는 건 아니고 진드기를 타고 가는 거죠. 이런 거를 매개체성 전염이라 그래요. 진드기라는 매개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세균이 이제 나왔고,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진드기 매개 감염 질병.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역별로 걸리는 편인데, 미국에서 되게 흔한 편이고, 미국에서는 그 이제 아웃도어 활동이라 그러죠. 뭐 외부에서 노는 거 많이 하죠. 뭐 자전거, 하이킹, 그 다음에 뭐 카누 같은 거 타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얘네들 워낙에 뭐 캠핑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드기에 의한 질병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많이 발생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그 라인병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반점 생기고, 처음에 이제 물린 부분에서 생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동 홍반이라고 이렇게 생긴 애가 생겨요. 그래서 한 5cm에서 15cm 정도, 작지 않죠? 한 이 정도 되죠? 크면은 한 이 정도 된 애들이 동그랗게 생깁니다. 이게 처음에 1단계예요. 이건 이제 되게 초기 단계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이제 커진 상태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치료도 안 하고 이제 있다 보면은 본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열도 나고 오한도 생기고 두통, 피곤함, 딱 감기나 독감 증상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근육통이나 이제 관절염이 오고, 그 다음에 무도병이라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신경, 몸이 막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뭐 그런 병이 오기도 하고, 아탁시아라는 거는 그 팔다리 같은 거 이제 걸을 때 잘 이제 어떤 이런 게 다리가 약간 부조화되는 그런 걸 아탁시아라 그래요. 아탁시아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 심장에 뭐 부정맥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오다가, 그 다음에 감염이 되고 나서 몇 개월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관절염을 이제 일으킵니다. 관절염을 일으키니까 보행을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관절염 자체도 만성적인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 몇 년이 또 지나다 보면은 뭐 기억장애, 수면장애 같은 어떤 그런 후유증 같은 것도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세균이에요. 이거의 원인은 진드기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진드기는 세균을 날라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직접적인 원인은 세균이 하는 겁니다. 진드기는 날라주는 매개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윌리 불구도퍼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발견을 해서 이름을 불구도페리라고 했어요. 자, 얘는 보렐리아 불구도페리라는 어때요? 성이랑 이름이 다 있죠. 그럼 얘는 세균이죠, 세균. 그래서 생긴 게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동그라면 구균이라 그랬죠. 길쭉하면 강균이라 그랬죠. 이렇게 꼬불꼬불한 애들도 있었죠. 얘네들은 우리가 나선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나선균 형태예요. 꼬불꼬불하고 길쭉한 형태이고, 원인은 뭐라고요? 이 익소더스라는 진드기가 매개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명이고 까만다리 진드기라고 이제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만했다가 얘네들이 생활사를 거치면서 커져서 얘가 이제 수컷이 커진 거, 암컷이 커진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드기가 매개가 된다는 걸 꼭꼭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유주성 혼반. 아까 그 동그랗게 이제 물리고 나서 동그랗게 생긴 게 막 그 이동이나 유주를 한다 그래서 그걸 유주성 홍반이라고 그랬죠.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이지만 또 환자의 한 4분의 1 정도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뭐 진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뭐 혈청, 뭐 항체 반응 검사, 효소 면역법, 뭐 웨스턴 블락 이런 검사 이제 한다는데, 여러분 혹시 그 심장하상충 검사 해보셨어요? 심장하상충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아이덱스 키트라는 키트를 써서 강아지 심장하상충 검사를 하는데, 그 키트를 쓰면은 제가 그냥 여기 슬라이드 하나 넣을 걸 그랬네. 그 키트를 쓰면은 그 심장하상충이 뭐가 보이냐면은 심장하상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진드기로 인한 질병이 한 3개 정도 더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라인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라인병. 그래서 심장하상충 검사할 때 심장하상충 위주로 원래 검사를 하는 거지만 추가로 다른 세균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라인병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서 심장하상충 검사하는 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과정에서 동물병원 가서 이제 심장하상충 검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수의사들이 보통 그 키트를 끝나고 나서 보여줘요. 자, 심장하상충 결과 나왔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이 키트가 심장하상충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 라인병도 같이 이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스냅이라는 미국의 그 브랜드가 있어요. 스냅 키트를 사용했을 때 얘기고,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한국에서는 좀 싼 국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병원도 많아요. 제가 있는 병원에서는 무조건 스냅을 썼는데 정확도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냥 사상충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라인병은 나오지 않죠.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슬라이드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진단법인데 뭐 웨스턴 블라시니 엘라이자니 스펠링 다 틀렸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동물병원 사람들도 몰라요. 저는 이제 실험을 그 기초 쪽으로 이제 실험을 많이 한 편이라서 그 뭐 임상도 했지만 이런 웨스턴 블라시니 이런 실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임상하는 쪽은 잘 몰라요 사실. 웨스턴 블라시 뭔지. 이건 단백질 검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이라 그랬죠. 세균이니까 치료는 항생제로 해야겠죠. 제일 잘 듣는 항생제는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가 잘 듣는 편이고, 홍반이 빠르게 치료되고 관절염과 신경질환 같은 2차 질환이 예방이 되고, 다른 진드기 매개성, 이 독시사이클린 이제 진드기 매개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편이에요. 대신에 뭐 임신이나 수유 중인 사람에게는 금지. 이게 뭐 금기예요 보통. 그렇게 되고, 예방은 당연히 진드기를 조심하는 거죠. 진드기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숲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가령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꼭 등산이 아니더라도 그 뭐라 그러죠? 한국은 사실 이 라인병 발생이 이제 뭐 많지 않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강아지 산책 같은 거 나갈 때 진드기가 많이 붙어요. 강아지한테만 붙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병 말고 우리나라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데 쯔쯔가무시라는 병도 있어요.
몇 가지 진드기 매개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그 사람한테도 붙고 강아지한테도 붙어서 이제 질병을 보통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드기 조심하려면은 풀숲에 들어가는 걸 일단 막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풀숲에 들어갈 일이 생겼다, 뭐가 있을까요?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이야 뭐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지만 뭐 등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벌초하는데 같이 갔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드기 퇴치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진드기 퇴치제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노도 입고, 이런 식으로 이제 퇴치를 해야 되죠. 만약에 홍반이 보였다 그러면 빨리 약을 드세요. 개, 고양이, 말, 소, 염소 같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물도 마찬가지로 걸립니다. 이제 걸리게 되고, 뭐 사람이랑 비슷하겠죠. 결국은 이제 관절염 같은 걸로 전파가 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말의 발굽이에요. 그래서 말은 발굽이 이제 한 개 있어요. 한 개. 발가락이 그냥 한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큰 굽이 있는데, 제어변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이제 딱 떨어지는 그런 질병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가령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만,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 진드기 퇴치를 보통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이제 강아지 키우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상충약 먹죠. 심장상충약 먹을 때 진드기 약도 원래는 같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약 중에는 그 여러분들 중에 넥스가드 쓰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 키우시면 넥스가드는 진드기까지 돼요. 심장상충도 되고, 내외부 기생충도 되고, 벼룩이나 이도 되고, 옴 같은 애들도 되고, 진드기도 돼요. 그래서 범위가 가장 넓은데 요런 거 이제 쓸 수도 있고, 프론트라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것도 강아지 키우면 많이 쓰는데, 요거는 심장상충은 안 되고, 보통 뭐 진드기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외부 기생충 위주로 돼요. 그래서 뭐 요런 거 같은 거 주로 이제 프론트라인은 바르는 거고, 넥스가드는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식저하, 만성 체중 감소, 간간이, 관절염 소견도 보일 수 있고, 반려동물은 진드기 예방 위해서 털 빗어주기. 진드기가 처음에 조그맣다가 이게 어때요? 빨아먹으면 점점 커지죠? 이만해지죠? 털을 이제 빗어주면은 이게 털에 이제 걸려서 딱 나오게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은 진드기 기피제를 뭐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피제는 말 그대로 진드기가 못 오게 하는 거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약을 먹이는 거예요. 약을 먹이면은, 이런 살충제를 한 달에 한 번씩 먹이면은 진드기에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퍼메트린이라든지 피프로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살충제라는 게 말 그대로 벌레를 죽이는 정도의 독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이제 위험한 것도 있어요. 특히 뭐 피프로닐 같은 거, 아마 프론트라인이 피프로닐 계열일 텐데, 피프로닐, 캡스타가 피프로닐 계열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이 피프로닐 같은 경우 뭐 계란에 묻어 있었다 해갖고 옛날에 뭐 식약처에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어쨌든 몇 가지 진드기 기피제는 주의해야 되는데, 뭐 피프로닐이나 아니면 뭐 퍼메트린 같은 거, 이런 건 고양이의 독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라임병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두 번째 질병은 렙토스피라라는 질병이에요. 렙토스피라는 여러분 혹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들어봤어요? 렙토스피라? 상당히 유명한 질병 중에 하나예요. 렙토스피라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통 쥐가 매개를 해가지고 감염이 되고, 매개체가 되는 게 보통 물이에요, 물. 그래서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 외에 뭐 이렇게 뭐 하수도나 하수 같은 거 청소하는 인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렙토스피라는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어디서 좀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개 키우냐고 물어봤을 때,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예방접종 하죠. 그래서 처음에 종합접종을 보통 한 5차까지 해요. 5차까지 하고, 미국은 3차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종합접종을 할 때 이름을 보통 그게 이제 DHPPL이라는 백신을 써요. DHPPL이 뭐의 이제 약자냐면, D가 디스템퍼, H가 헤파타이티스라고 해서 강아지 간염이 있어요.
그리고 P가 파보인데 R이 빠졌네. 네. 파보, 여러분 파보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 또 다른 P가 파라인플루엔자라 그래서 이제 호흡기 감염 억제하는 거.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L이 렙토스피라예요. 렙토스피라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렙토스피라가 그렇게 강아지에서 뭐 흔하게 많이 걸리고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DHPP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걸 놓으면은 5종 종합 백신, DHPP로 하면은 4종 종합 백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동물병원마다 다른데 5종을 하는 병원도 있고 4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강아지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안 하죠.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많이 안 하죠. 그냥 집에서 키우면서 간간히 산책 나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 제일 많이 키우는 개가 리트리버 이런 강아지예요. 그러면 데리고 나와갖고 수영도 하고 그래요. 근데 렙토스피라가 아까 어디서 많이 걸린다 그랬죠? 물이 있는 곳에는 렙토스피라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그런 물 같은데 이제 접촉이 되는 과정에서 렙토스피라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꼭 이 L이 들어간 애를 써요. DHPP하고 L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DHPP를 놓고 렙토스피라를 따로 놓기도 해요. 렙토스피라 따로 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렙토스피라 백신이 조금 부작용이 다른 애들보다 더 있어가지고 따로 넣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있던 병원은 렙토스피라를 안 넣었는데 그냥 DHPP 백신을 썼는데, 한국에 이제 또 많은 병원들은 DHPPL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강아지 백신으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놓는 경우가 많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영국 하수도 인부들의 직업병,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랬죠? 물이 있는 곳에, 더러운 물이 있는 곳에는 꼭 이 렙토스피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1800년대 900년대에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수도 인부들이 걸리고 하는 이 질병의 원인이 세균성 감염 질환인 것을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렙토스피라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파충류도 갖고 있고 개구리니 뭐 어류, 조류 이런 애들 많은데 제일 많은 애가 쥐입니다. 쥐. 그래서 렙토스피라의 상당히 많은 감염의 루트가 쥐의 오줌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렙토스피라는 배출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줌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쥐의 오줌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렙토스피라 생긴 거 보니까 뭐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라인병을 일으키는 보렐리아 불구도펠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균이 뭐라고요? 나선균이에요. 나선균. 그래서 렙토스피라는 gram 음성균이고, 그 다음에 혈청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렙토스피라 포모나, 뭐 렙토스피라 뭐 뭐였지? 이름이 되게 다양해갖고, 렙토스피라가 되게 종류가 많고 그 혈청형에 따라서 걸리는 동물의 종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나선형균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성이 있고, 그리고 동물마다 혈청형이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라요. 혈청형이 200종 이상 있고 걸리는 동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검출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MAT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현미경 밑에서 응집되는 걸 갖다가 보는 경우가 많다. 제가 말씀드렸죠. 종류가 되게 많다고. 뭐 렙토스피라 L하고 점 찍은 게 이게 렙토스피라는 거. 렙토스피라 포모나는 돼지가 많이 걸리고, 렙토스피라 카니콜라는 개가 많이 걸리고, 렙토스피라 그립토티포사는 또 개가 많이 걸려요. 이게 그 스위데 뭐죠? 국가고시 보면은 공중보건이나 전염병 쪽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뭐 렙토스피라 하드존은 소. 그래서 렙토스피라 익터로 헤모레지아. 요거는 개소도 많이 걸리는 게 쥐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포모나, 케니콜라, 그 다음에 한 이거 5개 정도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걸리는 건 얘는 쥐, 얘는 돼지, 얘는 개. 요걸 조금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하면 보기 더 편했겠네요. 얘도 뭐 개, 얘는 소,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한국의 국가고시에도 많이 나오고 미국의 국가고시에도, 수의사 국가고시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감염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쥐의 오줌으로 감염이 된다. 자, 그래서
그 쥐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막 지저분한 물 같은 데다가 뭐 이제 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이런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겠죠. 상하수도 관리가. 그래서 얘가 유린이 이제 오줌이에요. 이제 오줌을 갖다가 팍 싸고 그러면은 이 오줌을 통해서 사람한테 감염이 되고 사람이 만약에 수영을 이제 하는데 상처가 났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쵸? 아니면은 원래 상처난 부위가 있는 상태에서 수영하러 들어갔다든지 그러면은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이 쥐의 오줌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이 렙토스피라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쥐의 오줌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쥐가 여기저기 오줌을 싸고 다니니까 이게 뭐 입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 튀어서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쓰레기라든지 아니면은 쥐가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 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쥐한테 계속 감염이 되면서 사람한테도 오줌을 통해서 결국 오염이 된다. 감염된 동물 주로 로던트라는 거는 설치류라는 거예요. 설치류가 뭐죠? 이빨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는 쥐, 토끼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설치류, 쥐 같은 애들의 오줌이 가장 문제이고 뭐라 그랬죠? 상처 같은 게 나 있으면 감염이 되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영장이라든지 하수도 아니면 논 이런 데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도 밖에 나가서 수영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감염될 수 있고 뭐 하수도나 논 같은데 이제 사람이 어떤 상처 같은 게 이제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물이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데 접촉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감염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니콜라라든지 이터 헤모레지아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뭐 발열, 황당, 간부전, 급성 신부전, 근육통 거의 비슷한데 렙토스피라는 그냥 두 가지를 꼭 기억해둬야 돼요. 간이랑 신장에서 병을 일으켜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동물에서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간이나 신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열도 나고 간이 망가지면 어떻죠? 간 안 좋은 사람 어때요? 노랗죠. 황달 걸리듯이 황달 같은 거 보이고 심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요증이라 그래서 피오줌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증상 같은 것들 보일 수 있고 돼지 뭐 다양한 포모나가 제일 많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황달, 헤모글로빈 요증, 피오줌 보이고 유산 같은 거 보일 수도 있고 렙토스피라도 유산 보일 수 있어요. 리스테리아라든지 렙토스피라든지 이렇게 유산 보이는 애들 캠필로박터도 그랬죠. 동물에서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브루셀라도 이런 애들 다 동물에서 유산 보일 수 있고 말에서도 유산 보일 수 있다 그러고 사람에서는 어때요? 사람에서 꼭 두 개 기억해서 이렇게 뭐라고요? 간부전, 신부전. 그래서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이제 감기죠. 독감의 증상랑 유사하게 뭐 임파절도 커지고 그럼 목인대가 이제 붓는다든지 아니면 이건 모노라 그래갖고 단핵세포증이라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걸릴 수도 있고 자 실험동물 같은 데서 직접 쥐에 접종해 봐서 렙토스피라증 증상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혈액이나 오줌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세균 같은 거 이제 분리할 수도 있겠죠. 세균이니까 배지 같은 데 잘 할 수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배지 통해서는 하지 않고 뭐 MAT, 엘라이자, IFA 이런 방법 많이 쓰는데 MAT도 요새 많이 안 쓰고 보통 IFA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렙토스피라가 진단이 사실 좀 중요한 편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동물 간호 쪽에서 이 진단 영역이 많이 중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예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물에 들어갈 때 장화 같은 거라든지 보호구라든지 꼭 착용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설치류를 구제해야 되죠. 세콤을 부르든지 세콤이 아니고 뭐죠? 세콤은 설치류를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세스코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음식 같은 거 밖에 내놓지 않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쥐가 못 돌아다니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기본적으로 항상 손 씻고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그런 더러운 데서 물놀이 하면 안 되죠. 야생 같은 데서도 사실 함부로 이렇게 물놀이 하면 안 돼요.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소독이 된 데서 물놀이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위험 지역의 가축 백신 접종.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강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백신 안 하는 데도 많다 그랬죠. 그런데 미국도 어느 주는 하고 어느 주는 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위험 지역에 있다 싶은 데는 이제 보통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고, 레토스피라는 나선형의 세균이라 그랬죠.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로 수상을 통한 병원체로서 홍수 및 장마 이 시점에 자주 발생. 당연하죠. 장마 같은 게 끝나고 홍수 같은 게 끝나고 나면 물이 찰랑찰랑 하니까 이런 질병이 창궐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캠핑, 수영, 수상스키 등 물과 연관된 활동에서도 감염 사례가 많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렙토스피라증이 3군 감염병인데 보세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발생되고 있죠. 1년에 뭐 적으면 한 30건에서 100건 넘게까지. 국외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유행하며 우기가 존재하는 열대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중남미 이런 데서 발생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좀 쉬었다 할게요.